전직 대통령이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외국에서는 뭐 정치 활동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치 활동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 바이든 대통령 후보 때 같이 나가서 연설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같은 게 너무 강하게 작동했고 그걸 국민들이 사실 썩 반기진 않아요. 근데도 끊임없이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자유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사법 처리 받지 않고 또 자유롭게 정치 활동도 좀 하고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아끼는 대통령이었으면 참 좋겠다. 전직 대통령, 선거운동 때는 전직 대통령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파란 옷 입고서 선거운동을 뛰는데 사실 선거운동 때는 그동안 이제 좀 뭐 의정부에도 아니 의정부가 아니라 어디죠? 저쪽에 구치소에 주로 계셔서 그런지 선거운동 때는 모습을 우리가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열심히 움직이죠. 아니 주로 거기가 계시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께서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파란 옷 입고 선거운동하는 사람 본 적이 있네요. 좀 낯선 모습이에요. 네. 저는 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네. 바로 직전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출마한 정부가 2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네. 그 정부를 향해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정도를 벗어났다. 대통령이라는 네. 게 이제는 사실은 어느 한 정파의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재임 기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이미 은퇴를 했잖아요. 평가를 받아서 은퇴했잖아요. 은퇴했고 더더군다나 본인 입장에서는 10년 주기 정권 교체설을 처음으로 5년 단위로 교체를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은 억울하다 하더라도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더군다나 대상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그냥 침묵을 하는 게 좀 맞았다고 봐요. 설령 한다 그래도 정말 가까운 대통령 참모들이면 메시지를 내는 거죠.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 범야가 뭐 조국 신당도 있고 하니까 뭐 그 정도는 제가 SNS에서 그냥 어느 정도 그 코멘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대놓고 파란 옷 입고 지금 선거운동 하는데 제가 보기에 PK에만 등판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에 약간 부담을 덜어준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국 돌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 좀 대장 재판하고 이제 개항을 묶이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는데 대통령이 사실은 선대위원장 역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래서 주춤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시장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 유영아 후보 지원 유세 나서려다가 안 했다는 얘기에 뭐 취소했다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윤 대통령이 저는 그래요. 뭐 저는 5년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굳이 평가하지 않을게요. 국민들이 그건 이미 정권 교체를 평가했으니까 이제 굳이 그 말씀 안 드리는데 본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만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문 대통령의 등판을 오히려 친명 쪽에서 사실 내심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글쎄요. 사실은 이건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친문이 달아가가지고 지지율 올라가는 거다. 자꾸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보수 패널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국의 새 얼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여기였으니까. 저는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살짝 양념을 쳐가지고 좀 오히려 민주당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 활동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구절절 뭐 이런 얘기 뒤에서 얘기하고요. 사실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것도 좀 우려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외국에서는 뭐 정치 활동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치 활동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 바이든 대통령 후보 때 같이 나가서 연설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같은 게 너무 강하게 작동했고 그걸 국민들이 사실 썩 반기진 않아요. 근데도 끊임없이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자유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사법 처리 받지 않고
또 자유롭게 정치활동도 좀 하고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아끼는 대통령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뭐 원론적으로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경험치고로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그게 왜 더 도드라지지 않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느냐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서 우리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내가 선거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 라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그 의원들 거의 그때 탄핵소추에 동의했던 의원들이 수들게요. 그 탄핵소추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역풍도 맞고 막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솔직히 깨놓고 이렇게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라고 선거 직전까지 24번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열세 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골라가지고 다닌 것처럼 이렇게 하거나 온갖 국민들한테 뭐 900조니 1000조니 이런 소리 들으면서 개발 공약 쏟아내거나 감세해주겠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거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민생토론회 안 한다 그래놓고 또 후속 점검회의라고 또 오늘 또 열었어요. 그리고 후속 점검회의란 자리에서 또 신혼부부 지원해주겠다고 또 얘기를 해. 그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이번 4.10 총선 이후까지 안 가는 모양이에요. 국정을 운영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기재부가 이거 어떻게 이 대책 만들지 저는 진짜 걱정돼요. 이것도 역시 보수 진영에서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네. 그 모습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수사받고 이런 거는 그렇다 치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안보실장까지 국정원장까지 전부 다 수사했잖아요. 그건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이렇게 민주주의 퇴행하거나 선거에 개입하거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는 문 전 대통령의 심리를 이해하자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정말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하니 현직 대통령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더 여쭤볼게요. 그 네. 전직 대통령의 등판에 대해서 이제 야권 전체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모습에 사실은 이게 선거가 이길 것 같아 하니, 근데 이기는 선거에서 친명이 모든 민주당을 장악할 것 같아 하니, 친문의 부탁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파란 옷을 입게 된 거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해석 저도 거기 맞습니다. 근데 저는 네.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항상 한 분들 본인이 다시 출마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여기엔 상징성 있는 상품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하니까 갑자기 임종석 실장이 언론에 등판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나중에 미국 같은 김경수 지사까지 돌아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다만 숟가락을 얹는다.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길 것 같으니 숟가락 얹는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해석이 아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보다는 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저분의 성정 같아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걸 또 불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항상 저분을 보면은 자기 합리화에 너무 강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의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하다는 단어를 대통령이 이 집이 워딩을 썼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제가 그건 100번 양보해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현직 대통령이 출마한 지 2년이 안 돼서 거야가 발목 잡은 건 생각 안 하나요? 대통령이 못다고 진짜 본인도 나라를 경험해 봤잖아요. 180석의 거야가 정책 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야가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도 나라를 운영해 봤으면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그게 과연 직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그리고 이분이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증오의 정치, 적대의 정치를 영원히 우리가 정말 회수를 내두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실망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렇게 180석이 발목을 잡을 것 같으면 야당 대표 한 번쯤은 만났어야 되는 거 그건 잘못했다고는 봐. 근데 본인이 나라를 운영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얘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도 나라를 운영해 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는 일이고 임기가 5년 마무리도 안 됐고 겨우 지금 2년도 안 된 이 정부를 향해서 무지하고 무도하고 무능하다? 그 얘기를 정권 심판을 당한 직전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알겠습니다.